아이씨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전시는 이태원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10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했었던 토일렛 페이퍼 더 스튜디오 팝업 전시입니다. 토일렛 페이퍼는 이탈리아 출신의 현대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린과 사진작가 피에로 파올로 페라리가 2010년 창간한 매거진입니다. 먼저 이 두 유명 인사들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이 벽에 붙어있는 바나나는 2017년 마이애미의 아트 바젤 기간 중 갤러리 페르통에서 1억 4천만 원의 출품가를 기록한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18캐럿의 황금 병기, 운석을 맞고 쓰러진 교황, 무릎을 꿇고 있는 히틀러. 이 작품들은 바로 이탈리아 출신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린의 작품들입니다. 가벼워 보이는 듯한 그의 위트 있는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시니컬한 사회풍자적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카텔린의 예술활동은 매번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실상 예술가 본인도 그 논쟁을 즐기는 듯해 보였죠.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처럼 카텔린은 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거나 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규제와 제재를 과감히 무시해버리는 듯한 상황 연출과 이미지들을 작품 세계로 당당하게 구현해냅니다. 그의 전위적인 작품 활동은 예술계에서 이미 굳혀진 한정된 바운더리의 경계선을 과감하게 확장시킨 작품이었기에 카텔린의 존재는 현대미술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에로 파올로 페라리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진작가로서 90년대에 광고 사진을 시작으로 나이키, 아우디, BMW, 에티하드, 겐조, 메종 키친의 뉴욕타임즈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 활동으로 세계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패션화보나 상업 광고에서도 창의적인 이미지 조합으로 유명했고, 토일렛 페이퍼의 협업자가 될 카텔린을 만나 처음 활동했던 플랫폼도 2009년 W 매거진의 화보 작업을 하면서였다고 해요. 토일렛 페이퍼는 연에 2번씩 발간되는 오프라인 매거진과 포스트 인터넷 아트 콜라주를 통한 생동감 있는 전시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인터넷 아트란 현재 예술의 트렌드와 비판적 사고들이 인터넷과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담고 있는 예술 용어입니다.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이 토일렛 페이퍼 매거진이 기존 잡지들과 확연히 차이가 났던 점은 그 어떤 기사거리와 광고물에 싣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의 주제 혹은 테마 자체도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죠. 예를 들어 사랑과 욕망 같은 뭔가 진부한 듯한 주제처럼요. 하지만 이 토일렛 페이퍼의 이미지들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마력을 지닌 것 같아요. 높은 채도의 색감과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의 다양한 구성이 잡지의 매장마다 프린트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릴 적에 MRK라는 잡지가 생각났어요. 재밌는 디자인의 편지지들이 묶여있던 잡지였는데 그 내부가 한 장 한 장씩 자유롭게 DIY도 가능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인쇄되어져 있었거든요. 90년대 초반생들 공감 부탁드릴게요. 이처럼 토일렛 페이퍼는 독자들에게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시각적 환상을 제공하는 듯한 재밌는 매거진입니다. 토일렛 페이퍼라는 이름이 어디서 붙여졌을까 궁금하시죠?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하루는 카텔린이 화장실에서 세상의 그 어떤 모든 매거진들도 결국에는 다 화장실 변기 위로 가기 마련이잖아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페라리가 카텔린의 그 아이디어를 소환시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토일렛 페이퍼의 대표적 이미지들처럼 엉뚱하지만 상당히 충동적인 느낌이 있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결과물들을 심각하고 심오한 아트로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더 대중적이길 원했죠.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책이나 소셜미디어, 디자인 혹은 홈데코 상품으로 생산해냄으로써 무거운 순수 미술이 아닌 가벼운 응용 미술을 택했던 것이죠. 3월 20일까지 진행되었던 이태원의 현대카드 스토리지에 토일렛 페이퍼의 팝업 전시장과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에서 토일렛 페이퍼 전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토일렛 페이퍼의 100만 부 판매 기록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선보인 것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제가 토일렛 페이퍼를 알게 된 건 해외에서 패션 모델로서 활동하며 좋은 패션 잡지에 인스포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사실 이들이 발간하는 매거진이나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을 단 한 번도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한참 미술사를 좋아하기 시작한 초창기 때 제가 얻은 그 얕은 지식에 대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진지하고 심오한
철학적 순수 아트들, 예를 들어 추상미술이나 클래식 아트,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마스터들의 작품들만이 뭔가 제대로 된 주요 미술이라고 혼자서 선을 그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제가 얼마나 아트를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저 미술관에서 굿즈 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전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벽에 붙어있는 이 엽서들이나 포스터들, 펜시용품, 파우치, 캔버스백, 스티커, 마우스패드, 도서, 골고루 아주 잘 삽니다. 그런 저를 돌이켜보니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상업미술 혹은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도 참 좋은 분야인 것 같다라고요. 순수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큰 작품들도 옥천 전시장에서 누가 누구 기록을 깼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비슷한 개념처럼 느껴져요. 그런 바탕으로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대중들이랑 더 소통도 자유롭고 비교적 쉽게 소유할 수도 있고 실용적이면서도 항상 내 곁에 두고 심리적 충족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토일렛 페이퍼 전시를 보니 한 섹션, 한 테마들이 그냥 다 재밌어지더라고요. 요즘 응용미술이라고 하면 효용미술, 목적미술 혹은 실용미술이라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주로 손수 작업한 수공예품 혹은 현대사회의 공업화와 기술시대에 부응하는 전반적인 디자인,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이 전시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는 더 자주 토일렛 페이퍼가 소개하는 이미지들과 방대한 분야에서 우리 삶에 공생 중인 응용미술품들을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각기 다른 목적, 사연을 품고 있는 다채로운 미술품들을 경계를 긋지 않고 다가간다면 자신만의 고유한 미적 취향을 찾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